전 세계 사람들이 왜 일부러 식사를 거르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간헐적 단식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하는 세계적인 건강 운동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부터 고대의 정신적 수련에 이르기까지 단식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음식을 먹지 않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인간의 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단식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종종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고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는 그 시간 동안 번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때 다시 깨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대의 메커니즘입니다. 언뜻 보기에 단식은 무언가를 박탈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단식은 세포를 복구하고 재활용하며 재설정하는 일련의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를 대사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포도당 대신 지방을 연료로 태우도록 가르치는 과정이죠.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30일 동안 단식을 시도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맑아진 정신, 더 나아진 에너지, 그리고 새로운 통제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이 나타나기 전 처음 며칠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의지력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첫날 아침은 아주 낯설게 느껴집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에너지는 떨어지며 뇌는 계속해서 밥을 달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혈당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초기에는 몸이 여전히 끊임없는 포도당 섭취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마다 다시 채워지기를 기대하죠. 단식을 시작한 지 12번째 시간쯤 지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간은 여러분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나거나 피곤하거나 심지어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3일이나 4일째가 되면 여러분의 신진대사는 더 이상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없다는 메시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대신 저장된 지방을 열어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단식의 희열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도전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배고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습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식사를 거를 때마다 편안함과 호기심 사이에 심리적 전투가 벌어지며 바로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침내 혈당이 떨어지면 몸은 새로운 대사 리듬에 들어갑니다. 잦은 혈당 급증이 없어지면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되는데 이는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수화물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러한 재설정은 여러분의 신진대사에 있어 그야말로 황금과도 같습니다. 단식하는 동안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을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체중 감량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증을 낮추고 호르몬을 안정시키며 뇌 건강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지방 적응 단계라고 부르며 이것은 모든 단식 실험의 전환점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포도당 수치가 안정되면서 식욕도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음식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치 몸이 처음으로 다시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기억해낸 것과 같습니다. 마법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순수한 생물학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음식이 부족한 시기를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기억해낼 이유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첫 일주일이 끝날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포도당 수치가 안정되고 염증이 줄어들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집중력이 길어지며 감정적으로도 훨씬 더 균형 잡힌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식은 BDNF라고 불리는 뇌화학 물질, 즉 뇌유래신 경영양인자의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뉴런의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여 새로운 신경망이 자라도록 돕고 기존의 것을 보호합니다. 단식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창의력이 높아지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놀라운 심리적 반전도 있습니다. 단식은 여러분에게 절제력을 길러줍니다. 단순히 음식의 유혹을 거절하는 행동이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고, 이것은 직장, 대인관계, 자기 통제 등 삶의 다른 부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무언가를 빼앗긴 느낌이 아니라 스스로 강력해진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뇌의 진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포 깊은 곳에서 조용한 청소 과정이 시작되려 합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방식을 바꿀지도 모르는 생물학적 재활용 시스템이죠. 자가포식은 글자 그대로 자신을 먹는다는 뜻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듣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가 스스로를 청소하여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고 새롭고 건강한 세포가 자리 잡을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는 수준의 봄맞이, 대청소와 같죠. 이 자연적인 해독 작용은 단식을 시작한 지 16시간에서 20시간이 지나면 시작되며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과학자들은 자가포식이 단식과 장수, 그리고 질병 위험 감소를 연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주일이 끝날 무렵 여러분의 세포는 더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일하게 됩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래된 단백질은 재활용되고 면역 체계는 더 강해집니다. 이는 끊임없는 소화 작업에서 벗어나 휴식을 준 여러분에게 몸이 감사를 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전혀 몸이 약해졌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가벼워지고 정신은 날카로워지며 묘하게도 더욱 생동감이 넘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대사의 마법은 몸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다음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놓치고 싶지 않을 더 많은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주차에 접어들면 여러분의 신진대사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도 더 이상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전략적으로 변하죠. 몸은 마치 하이브리드 엔진처럼 작동하기 시작하여 포도당과 지방 사이를 에너지원으로 자유롭게 오갑니다. 이러한 유연성을 대사 적응이라고 하며, 이는 간헐적 단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제 지방이 새로운 연료가 됩니다.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되면서 간은 뇌와 근육이 에너지로 사용할 케톤이라는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케톤은 포도당보다 훨씬 깨끗하게 연소되어 산화 스트레스를 덜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은 지금 최고급 연료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실로 엄청납니다. 체온이 안정되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그렐린과 렙틴이 균형을 이루며 식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습관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할 때 먹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만으로도 음식과 여러분의 관계는 영원히 새로워집니다. 정말 매력적인 것은 이러한 대사의 변화가 단순히 체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 자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식욕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체중계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단식의 조용한 승리입니다. 15일차 즈음이 되면 무언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잠에서 깨고 생각은 더 가벼워지며 에너지는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식이 굶주림이 아니라 최적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포 내의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식은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몸이 말 그대로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진다는 것은 곧 에너지, 지구력, 그리고 활력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적으로도 특유의 차분한 각성 상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피로의 안개가 걷히고 마음의 중심이 잡히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명상에 비유합니다. 뇌는 간식을 달라는 아우성을 멈추고 마침내 침묵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미처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정신적 맑아짐입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주의가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 유혹이 찾아옵니다. 스스로가 무적이라고 느끼며 한계를 밀어붙이고 운동은 더 심하게, 식사는 더 적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단식이 도를 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강력한 도구라도 자각 없이 사용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며 3주 차가 되면 숨겨진 위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로감, 짜증, 호르몬 불균형은 몸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여성의 경우 단식은 일시적으로 생리주기나 갑상선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수면과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단식을 형벌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식사를 거르거나 단식을 심각한 칼로리 제한과 결합하면 영양 결핍과 번아웃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절제와 집착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단식이 기운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활력을 주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에너지가 바닥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면 그것은 몸이 박수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단식의 목표는 배고픔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몸이 단식에 적응하면서 수면 패턴이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뒤척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게 잠듭니다. 이는 단식이 스트레스와 휴식을 조절하는 두 가지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멜라토닌의 리듬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코르티솔 수치가 약간 치솟아 몸을 더 각성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면증이 생기거나 생생한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진대사가 안정되면 몸은 밤에 코르티솔을 낮추고 멜라토닌을 증가시키는 법을 배우게 되어 훨씬 더 훌륭하고 회복력 높은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단식과 불안 사이에도 아주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배고픔이 가벼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뇌가 단순히 변화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식은 기분 장애와 관련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30일이 지난 후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감정적으로 가벼워진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마법은 바로 이 대비에 있습니다. 배고픔의 순간은 편안함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고요함의 순간은 끊임없는 식사가 숨기고 있던 것, 즉 마음의 잡동사니를 드러냅니다. 단식은 몸만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정화합니다. 단식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단식이 근육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단기 단식을 올바르게 하면 근육량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성장 호르몬이라는 강력한 호르몬에 있습니다. 단식 중에는 성장 호르몬 수치가 최대 5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제지방 조직을 보존하고 에너지를 위해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성과를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향상시키기 위해 간헐적 단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단식과 저항 운동 또는 단식 후에 단백질 섭취를 결합하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근육을 굶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식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사적으로 더 똑똑하게 만듭니다. 30일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운동하고 더 빨리 회복하며 몸이 보내는 신호와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완벽한 동기화입니다. 4주 차가 되면 단식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완전한 경험이 됩니다. 몸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세포의 스트레스 저항력이 높아지고 DNA 복구 효소가 활성화되며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과학의 기초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수명 연장과 관련된 단백질 계열인 시르투인을 자극합니다. 이 시르투인은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오래 기능하도록 돕는 작은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 단식은 여러분의 몸이 더 우아하게 나이 들도록 돕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피부는 더 맑아 보이고 에너지는 더 안정적이며 생각은 더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단식을 하는 매 시간은 몸이 단순히 음식을 처리하는 대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단순히 수명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더 오래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갖지 않고도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배고픔이 찾아올 때마다 숨겨져 있는 지혜이며 단순함이 가장 세련된 형태의 건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30일째가 되면 거울은 모든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세포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몸은 단식을 위협이 아닌 리듬의 일부로 이해합니다. 호르몬, 신진대사, 그리고 정신적 맑음 모두가 새로운 기준점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절제의 단계를 넘어 본능의 영역으로 건너왔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은 향상되고 염증은 줄어들며 체성분은 미묘하게 재편됩니다. 살이 빠졌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제력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음식 앞에서의 차분한 자신감은 단식이 주는 가장 과소평가된 보상 중 하나입니다. 소화기관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더부룩함, 식욕, 그리고 식후의 피로감이 사라집니다. 몸은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음식은 더 이상 끊임없는 방해거리가 아니라 연료입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깊이 감사하게 되는 연료 말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큰 변화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탐닉하도록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하고 적응하며 절제의 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단식을 둘러싸고는 많은 소음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한때의 유행이라고 부르죠. 언제나 그렇듯 진실은 데이터 속에 있습니다. 과학은 단식이 대사, 건강, 뇌 기능, 그리고 장수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지만 그것은 마법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단식은 균형과 결합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만약 단식 시간 외의 식단이 엉망이거나 초가공 식품이거나 영양가가 낮다면 그 어떤 단식 일정도 여러분을 구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을 때 몸에 어떤 영양을 공급하는가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단식이 모든 체형에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유전, 성별,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맞춤화가 핵심입니다. 과학은 큰 틀을 제공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생물학적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결론이 무엇일까요? 단식은 식사를 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 인식, 그리고 선택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뉴스 헤드라인 뒤에서 과학이 조용히 속삭이는 진실입니다. 단식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흥미로웠다면 다음 영상도 아주 마음에 드실 겁니다. 30일 동안 설탕을 끊으면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학적인 설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탕을 끊는 것이 여러분의 집중력, 에너지, 그리고 정신적 맑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더 깊이 파고듭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시청해보세요. 30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배고픔, 에너지, 의심, 그리고 돌파구를 모두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계속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무엇을 발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균형, 맑음, 그리고 힘을 찾았다면 네, 단식은 평생의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본연의 상태로 다시 연결해주는 생물학적 리듬을 열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진이 빠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멈춰도 괜찮습니다. 단식은 도구일 뿐 시험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이 이끄는 절제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배웠습니다. 변화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 온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과학은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압박이 아닌 평화를 가져다 줄 때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단식이 제공하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얼마나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몸의 소리를 듣는 법을 얼마나 깊이 배울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의 호기심은 이미 식욕보다 강력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30일 동안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과학과 자기 통제에 대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과학을 위해 기꺼이 다음 식사를 거를 만큼 호기심이 많은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